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누워만 있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커튼을 걷어야지 생각도 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한 거 알아요. 나도 알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나태해진 게 아닐 수 있어요.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뇌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같이 해볼게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남들 쉬는 시간에 강의를 들었고 퇴근하고 와서 책을 읽었어요.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고 플래너에 빼곡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진짜로 믿으면서요. 독서량도 늘리고 루틴도 만들고 생산성 앱도 깔고 처음엔 진짜 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설레는 날도 있었어요. 내가 드디어 달라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플래너를 펴도 펜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알람이 울려도 손이 자동으로 꺼버렸고 강의를 틀어도 5분 만에 탭을 닫았어요.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내일부터 진짜로 시작하자. 그 내일부터를 며칠째, 아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자책이 시작됐어요. 의지가 없는 건가? 내가 나약한 건가? 유튜브를 켜면 오늘도 뭔가를 해낸 사람들의 영상이 쏟아지고 인스타를 열면 다들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커튼도 못 걷었잖아요. 그래서 더 하려고 했어요. 더 빡세게 계획을 세우고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보다 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잘만 살고 있는데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열심히 한 것 자체가 문제였을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열심히 하는 방식이 문제였을 수 있어요. 자기 개발에 진심인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지는 뇌과학적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우리 뇌 안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분비되면 뇌는 즉각 경계 모드로 들어가요. 심장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평소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게 되죠. 자기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 설레는 긴장감, 오늘 할 일을 다 해냈을 때 그 짜릿한 뿌듯함, 그게 사실 코르티솔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원래 단거리용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잠깐 넘기기 위한 비상연료예요. 매일 태우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알람 맞추고 퇴근하고 강의 듣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뭔가를 했잖아요. 그게 매일 반복되면 뇌는 이걸 비상 상황이 계속된다고 읽어요. 연료를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그러다 어느 순간 연료 탱크가 바닥나는 거예요. 그게 번아웃이에요. 의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태울 게 없어진 거예요. 비어있는 탱크에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연료가 없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멈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어쩌면 이렇게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왔을 때 쉬려고 해요.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쉬어도 안 쉬어져요.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느낌.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은 진짜 해야 하는데. 이 생각들이 쉬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왜인지 알아요? 쉬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도파민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쾌감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쾌감이 아니에요. 동기예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느낌. 그 욕구 자체가 도파민이에요. 자기 개발에 푹 빠져 있을 때, 책을 읽고 싶고 강의를 듣고 싶고 뭔가를 해내고 싶은 그 느낌이요. 그게 도파민이 충분히 있을 때의 상태예요. 근데 뇌는 자극에 빠르게 적응해요. 처음엔 강의 하나를 완강했을 때 그 뿌듯함이 엄청났죠. 그 다음엔 2개, 3개를 해야 그 느낌이 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엔 10개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잉 분비되면 뇌의 해마가 실제로 수축해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심해질수록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뇌가 오히려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더 잘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뇌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더 강한 의지로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뇌과학이 말하는 답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번아웃으로 6개월간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14시간씩 공부하다 멈춰버린 사람. 자기계발 유튜버였는데 정작 자신이 번아웃으로 채널을 닫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회복한 방법이 똑같았어요. 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걸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딱 3가지만 바꿨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3가지,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자극 단식이에요.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는 저자극 환경에 72시간만 노출돼도 민감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72시간이요. 단 3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자극이 유튜브 대신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SNS를 닫고 정보를 소비하는 행동 자체를 멈추는 거예요. 처음 하루는 너무 심심해요.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이틀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래 잊고 있었던 아주 작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커피 향이 좋다거나 바람이 시원하다거나 뇌가 다시 감각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료 경험 설계예요. 번아웃 상태의 뇌에서 도파민을 다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은 완료예요. 아주 작은 것,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것, 이불 개기,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이게 웃기게 들릴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UCLA 심리학 연구팀이 밝힌 게 있어요. 크기에 상관없이 과제를 완료하는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요. 이불을 개도 프로젝트를 완성해도 뇌는 같은 신호를 보내요. 해냈다. 작은 완료가 쌓이면 뇌는 다시 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의도적, 무목적 시간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걷기, 아무 목적 없이 멍 때리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예요. 이 회로가 작동할 때 뇌는 흩어진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통합하고 창의적 연결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해서 항상 뭔가를 채워요. 결국 뇌가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우리가 계속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멍 때리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가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자극 단식, 완료 경험 설계, 의도적 무목적 시간. 이 3가지를 일주일만 실천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7일째 되는 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책이 갑자기 읽고 싶어지는 순간이 와요. 억지로 읽으려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면 작은 자극에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강요 없이, 계획 없이 그냥 하고 싶어지는 그 느낌. 그게 당신의 뇌가 살아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이 3가지 중에 당장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진짜로 읽어볼게요. 영상 처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누워만 있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나,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멈춰버린 건 실패가 아니에요. 뇌가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연료가 다 타버린 책에 왜 달리지 않냐고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멈춘 것에 화내지 마세요. 그 오랜 시간 달려온 것에 먼저 고마워해도 돼요.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처럼 멈추는 것도 전략이에요. 오히려 멈추지 못해서 완전히 쓰러지는 사람이 더 오래 걸려요. 번아웃에서 회복하는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회복을 인정하고 제대로 쉰 사람은 그 절반 만에 돌아와요. 멈추는 게 빠른 길이에요. 쉬는 것에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게 된 것들, 잠깐 같이 정리해 볼게요. 번아웃은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코르티솔이 고갈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진 거예요. 쉬어도 안 쉬어지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쉬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은 3가지면 돼요. 자극을 끊고 아주 작은 것을 완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커튼 하나 걷는 것도 괜찮아요. 창문 하나 여는 것도 충분해요. 그게 당신의 뇌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신호예요. 열심히 살려고 했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어요. 지금 멈춰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애씀의 흔적이에요.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달렸을 뿐이에요. 오늘 하루가 그 긴 달리기에 잠깐 멈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주 조금만 더 가볍게 눈을 떠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지금 이대로도